얼마 전에 우리 아들 녀석이 퇴근하고 와서는 저를 식탁에 딱 앉히더라고요. 그러더니 서류 몇 장을 꺼내서 제 앞에 펼쳐놓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아주 빽빽한 글씨랑 숫자로 가득한 무슨 연금, 상품, 보험 상품 그런 것들이었어요. 아들이 아주 진지한 얼굴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이제부터라도 노후 준비 제대로 하셔야 해요. 제가 보니까 지금 드신 걸로는 부족해요. 이거랑 이거 제가 알아봤는데 수익률이 괜찮아요. 하면서 한참을 설명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 한구석이 찡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웃음이 났어요. 저렇게 내 걱정을 해주는 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든든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들이 생각하는 노후 준비랑 내가 생각하는 노후 준비는 참 많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우리 아들에게 노후 준비라는 건 마치 풀어야 할 수학 문제 같은 거였나 봐요. 정확한 숫자를 계산하고 가장 효율적인 공식을 찾아서 안전한 답을 얻어내는 과정 말이에요. 돈이 얼마가 있어야 하고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고 그래서 매달 얼마씩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나이 들어서 돈이 없으면 얼마나 서러운지 제가 왜 모르겠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내 돈으로 마음 편히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잘 알지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미래를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한답니다. 그건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에요. 칭찬해줘야 마땅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얘들아. 내가 살아보니까 노후 준비라는 게 통장에 찍힌 숫자만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건 아주 중요한 일부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얼마나 잘 준비해 두었느냐에 달려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마음의 통장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제가 젊었을 때 참 바쁘게 살았어요. 아침에 눈 뜨면 아이들 밥해 먹여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그러고 나서 허겁지겁 제 일터로 달려갔죠.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산더미 같은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때는 정말이지 내 노후 같은 건 상상할 틈도 없었어요. 그저 오늘 하루 이번 한 달 무사히 넘기는 게 목표였죠. 가끔 텔레비전에서 노후 대책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저건 다 딴 세상. 사람들 이야기다 하고 채널을 돌려버리곤 했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아이들은 다 커서 제 품을 떠나고 남편은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저 혼자 남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통장에 찍힌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았는데 텅 빈 집안에 혼자 앉아 있으니 그 숫자들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외로움이라는 건 돈으로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진짜 준비해야 했던 건 따로 있었구나. 바로 사람이었구나. 내 옆에서 함께 웃고 울어줄 사람들 말이에요. 젊었을 때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친구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던 이웃들. 그 관계의 끈을 다시 이어가는 것, 그게 제가 시작한 진짜 노후 준비였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사람 부자가 되려고 아주 노력한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오랜 친구들을 만나요. 만나서 뭐 대단한 걸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동네 찻집에 앉아서 따뜻한 대추차 한 잔 시켜놓고 몇 시간이고 수다를 떠는 거죠. 자식들 자랑도 좀 하고 며느리 흉도 살짝 보고 새로 생긴 무릎 통증 이야기도 하고요. 그렇게 별것 아닌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마음에 쌓여있던 응어리들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에요. 혼자 끙끙 앓던 고민도 친구한테 털어놓고 나면 별거 아닌 일이 되어버리곤 하죠. 우리는 서로에게 의사이고 상담가이고 또 제일 재밌는 코미디언이 되어준답니다. 이건 그 어떤 비싼 보험 상품도 해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희 아파트 부녀회 활동을 꽤 오래 했어요. 처음에는 귀찮기도 하고 괜히 사람들하고 부대끼는 게 싫기도 했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침에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로 웃으며 인사하고 맛있는 반찬이라도 하면 서로 나누어 먹고 누가 아프다고 하면 죽이라도 끓여다 주고요. 그렇게 서로에게 작은 관심을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혼자라는 외로움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를 걱정해주고 달려와 줄 사람이 내 가까이에 있다는 믿음. 그게 얼마나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니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돈 모으고 미래를 계획하는 거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쁘고 힘들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쯤은 친구에게 먼저 전화해서 밥 한번 먹자고 말해보세요. 부모님께는 애정 어린 목소리로 별일 없으신지 안부도 여쭙고요. 직장 동료에게도 따뜻한 커피 한 잔 건네며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린 관계의 탑은 나중에 당신이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그 어떤 높은 빌딩보다도 든든하게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이건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준비가 있어요. 그건 바로 내 마음을 돌보는 연습이에요. 나이가 들면 몸만 늙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에도 주름이 생기고 굳은 살이 박여요. 젊었을 때 겪었던 상처, 원망, 후회 같은 것들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나를 무겁게 짓누르죠. 이걸 제때 털어내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아주 심술궂고 외로운 노인이 되기 십상이랍니다. 저는 그걸 털어내는 방법으로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 받았구나 감사하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면서 이렇게 따뜻한 빛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맛있게 밥을 먹고 나서는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음식을 즐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아서 어색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정말로 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예전에는 불평불만이 참 많았어요. 자식들은 왜 이렇게 연락이 없을까? 나라는 왜 이 모양일까?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늘 무언가를 탓하고 원망했죠.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연락 없는 자식들 대신 가끔 걸려오는 전화 한 통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요. 세상에 대한 불만 대신 내가 누리고 있는 작은 평화에 감사하게 됐어요. 마음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내 삶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한 거죠. 후회와 원망을 떠나보내는 연습도 중요해요. 살다 보면 왜 후회되는 일이 없겠어요.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밤에 이불을 걷어차게 만드는 기억들, 다들 몇 개씩은 품고 살잖아요. 그런데요, 그 과거에 계속 얽매여 있으면 현재의 내가 너무 불행해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려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그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고 오늘의 나를 더 잘 살아내는 것뿐이에요. 그땐 내가 어리고 미숙해서 그랬구나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주고 상처 줬던 사람이 있다면 마음속으로라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행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답니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노후 준비겠죠. 그런데 저는 이 건강이라는 것도 단순히 병원에 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건강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활력을 갖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1시간씩 걸어요. 처음에는 숨도 차고 다리도 아팠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는 걷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예쁜 꽃들도 구경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어깨너머로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몸을 움직이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밥맛도 좋아지고 밤에 잠도 잘 온답니다. 그리고 작은 취미를 갖는 것도 참 중요해요. 저는 몇 년 전부터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방울토마토도 심고요.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면서 작은 싹이 돋아나고 잎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제가 직접 키운 상추를 뜯어서 쌈을 싸먹을 때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같아 행복하답니다. 이렇게 무언가에 몰두하고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게 바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비타민이 되어주더라고요. 이제 다시 제 아들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날 저녁 저는 한참 동안 상품 설명을 하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아들, 엄마 걱정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 든든하게 계획을 세워주니 엄마는 마음이 놓인다. 그런데 아들, 엄마가 진짜 원하는 노후 준비는 이런 서류 위에만 있는 건 아니야. 엄마는 말이야,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너랑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 내가 힘들 때 전화하면 언제든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고 내 아이, 그러니까 내 손주 녀석 재롱 보면서 같이 깔깔 웃고 싶어. 그리고 가끔은 내 오랜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동네 공원에서 열리는 노래 교실도 다니면서 신나게 살고 싶단다. 그러려면 물론 돈도 필요하겠지.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엄마가 그런 즐거움을 함께 나눌 사람들과 건강한 몸, 그리고 행복을 느낄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거야. 그게 엄마가 생각하는 최고의 노후 준비란다. 라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들의 표정이 뭐랄까 처음에는 조금 어리둥절해 보였어요. 그러다 이내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듯 하더니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엄마,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네요. 엄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앞으로는 엄마랑 더 자주 전화하고 얼굴도 자주 보여드릴게요. 라고요.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노후 준비를 마친 사람처럼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했답니다. 우리 경따수 가족 여러분. 노후 준비라는 건 높은 성벽을 쌓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는 따뜻하고 아늑한 나만의 집을 짓는 일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튼튼한 기둥과 비바람을 막아줄 지붕처럼 기본적인 경제적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집 안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답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웃음소리로 햇살 같은 따뜻한 추억으로 그리고 매일의 작은 감사와 기쁨으로 그 집을 가득 채워나가야 해요. 그래야만 나이가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찾아와도 그 집 안에서 외롭지 않고 평화롭게 머물 수 있는 거랍니다. 지금 한창 미래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잠시 멈춰 서서 옆을 돌아볼 여유를 가지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의 성공만을 위해 달리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의 통장 잔고만 늘리지 말고 마음의 통장에도 따뜻한 추억과 관계를 차곡차곡 저축하세요. 나중에 당신이 지치고 힘들 때 정말로 당신을 일으켜 세워주는 건 차가운 숫자가 아니라 따뜻한 사람의 온기일 테니까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잖니. 올바른 방향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천천히 걸어가렴. 그리고 지금 저와 함께 황혼의 길을 걷고 있는 내 소중한 친구들에게는 우리 이제 그만 걱정하고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누리자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지혜와 여유잖아요.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도 오지 않은 날에 대한 걱정도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요. 따뜻한 차 한 잔에 감사하고 친구와의 수다에 웃음 짓고 길가에 핀 작은 들꽃에 감동하면서 말이에요.
얼굴의 주름은 세월이 만들지만 마음의 주름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단다. 우리 예쁘고 나은 마음의 주름을 가진 멋진 어른으로 살아가요. 결국 노후 준비라는 건 어느 한 세대만의 숙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젊은 세대는 노년의 지혜를 배우고 노년 세대는 젊은 세대의 현실적인 고민을 이해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아들이 저에게 든든한 현실을 선물했듯이 저 또한 아들에게 삶의 따뜻한 지혜를 나누어 주면서 말이죠. 그렇게 세대가 서로를 보듬고 이해할 때 우리의 노후는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는 조금 더 따뜻하고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짓고 있는 인생이라는 집이 부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공간이 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할게요.